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이 트럼프가 살 종목이라는 코너로 진행합니다. 이 트럼프가 살 종목에서는요, 정말 임기 내내 한결같이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이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토겐스탁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퀴즈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토겐스탁 스타분들의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매년 2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통신 박람회이며 이 CES와 독일 베를린의 IFA와 함께 3대 IT 전시회로 손꼽히는데요. 자,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이 박람회의 이름은 자, 1번 MWC, 2번 피파, 3번 WBC입니다. 자, 오늘 이 시청자 퀴즈 힌트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이것을 약자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두 가지는 운동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네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겐스탁 이 해외 선물과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이 투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살 종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트럼프가 살 종목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김본스타님 그리고 리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츠렸던 시장이 현재 이 중국에서 확진자가 좀 줄었다, 이 증가세가 둔화됐다라는 소식에서 전반적인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역시 매우 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좀 어떤 글로벌 증시 투자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단 김본사님, 네. 자, 이번 주에 좀 반등을 좀 계속 이야기하셨고 내일 좀 옵션 만기일마저도 상승을 전망하셨잖아요. 네. 국내 지수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너무 강하게 네. 상승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좀 이제 어제 좀 제가 방송에서 어제 나머지 분들은 상승을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하게 상승을 얘기했는데 네. 좀 두려웠어요, 좀.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밀리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 오늘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가슴을 쓸어 내렸는데 사실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지수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뭐 만진 게 아닙니다. 차트를 만진 게 아니고 2240포인트의 저항을 잡아놨죠. 오늘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685포인트 저항 잡아놨는데 686.59 살짝 안창한 모습.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오늘이 결국 가장 중요한 날이 돼버렸어요. 이제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돼버렸죠. 네. 하필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 참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수급의 페이크를 너무 믿지 마시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 이게 2월달 수급이거든요. 2월달 수급인데 금융투자가 기관이 약 1조 원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 소폭 매수, 개인이 많이 산 장세. 그래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2월달만 이렇고요. 지금 현재 뭐 1월달은 더 심해요. 더 많이 팔았어요. 금융투자가 1월달에 무려 금융투자 5조 6천억을 팔았고 기관 합산 6조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건 개인이 5조 샀으니까 안 되는 시장 아니야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지난번 월요일날 얘기 드렸던 거는 금융투자의 차익거래 매수하고 비차익거래 매수를 봤을 때 현재 차익거래는 매도 차익거래를 쌓아놓은 상태고 매도 차익거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달 그냥 켜놓은 거예요. 2월달 켜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달 현물 기관 순매수입니다. 기관 순매수고 현재 대규모로 순매수한 게 투신하고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가 순매수라고 따지면 그럼 매도 차익 거래라는 얘기예요. 이거 매도 차익 거래는 만기 날 어떻게 나오느냐? 현물 매수로 나옵니다. 만기 날 현물 매수로 나오면 상방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2월에는 항상 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금융투자든 차익 거래하는 쪽에서 1, 2월에 미리 좀 많이 팔아놓은 바람에 오히려 매도 차익 거래를 형성하는 베이시스가 현재 형성돼 있다라고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옵션 만기 당일날 갑자기 미국에서 악재 터지고 만기 당일날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면 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만은 적당한 수준에서만 나와도 충분히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다. 외국인은 이제 외국인만 따지고 보면 외국인의 외국인의 선물 누적을 보면은 현재 여기서 봤을 때는 현재 4만 계약 이 순매수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토탈로 따지면 2만 7천 계약 순매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따지고 보면 외국인도 어느 정도 상방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급격한 하방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전략은 매수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매수를 보는 게 좋은데 사실 내일 옵션 만기일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의 고점 라인대를 모두 다 현재 지금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내일 안착해서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향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여기서 안착하고 간다면 코스피도 정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네. 코스닥은 이미 정고점을 거의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만 더 가면 정고점 넘어서기 때문에 정고점 넘어서는 흐름이 가려면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에 장이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 상방적으로 좀 뻗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 뻗어줬을 때는 우리가 추가로 더 상승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에 많이 얘기가 쭉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사스 저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제가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나오자마자 이걸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스 때를 비교하면서 이거 절대 걱정하지 마라. 네. 창점 밀렸다 올라갈 거다. 예,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떠들고 나서 다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밀리면 매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이 잘 안 밀리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 상승 방향을 좀 보되 네. 3월 이후 4월 들어가면서 약간 좀 그때부터 조심을 하자. 그런 장기적 전략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리치 스타님. 네. 네. 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응 전략 그리고 이 코스피 200 선물로도 좀 같이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네.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긴 박스권을 형성할 거라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은 하단은 어느 정도 찍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2050 중반대 이 정도에서 코스피 지수로는 그리고 이제 위쪽은 상단은 이제 2250 정도 2250에서 이제 좀 많이 가면 60 이 정도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현물 지수로는 이제 그 정도, 코스피 지수로는 그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선물로 그리고 코스피 지수로 따졌을 때 코스피 지수는 2250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선물 지수로는 303.95 이쪽 라인 정도가 되는데 이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한다면 다시금 또 재차 밀려서 다시 박스 하단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바라보는데 일단은 저도 한 가지 좀 의문인 게 오늘 장 일단 상승이 나왔어요. 오늘 장이 일단 장 초반에는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0.5%까지 네. 하락을 쭉 하다가 장 막판에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항생과
중국장을 끌어버리면서 우리나라 장도 덩달아 좀 상승을 시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장 초반 수급이 개인이 현물 쪽에서 순매수 위주로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수급이 안 좋았었습니다. 장 초반에. 근데 이제 그거를 기관이 장 후반에 점심시간 이후로 장 후반에 다 받아주면서 개인의 매도세를 받아버리고 매수세로 좀 올라타면서 역골든 크로스가 나버렸죠. 그러면서 지수를 조금 좋은 방향으로 네. 일단 이끌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의문인 거는 지금 현재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관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손실이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이 옵션 쪽에서 조금 약간 하방 쪽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건 판단하지만은 일단 당장 내일 옵션 만기인데 레인지상 내일 일단 2250 안착은 일단 못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일단 그 근처에서는 일단 매도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은 마찬가지로 2100포인트가 좀 무너졌을 때 그때 네. 수급을 좀 보다가 다시 2000포인트, 2050포인트 이 정도쯤에서는 약간 매수 쪽으로 조금 타이밍을 좀 타점을 받아보는 게 일단은 밴드 매매가 아직은 좀 더 유효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 02-165-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8966님, 이 HFR 매수가 26,700원, 현재 비중 10%입니다. 김보님, 목표가가 상향하셨다던데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네요. 일단 오늘의 주인공 5G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일단 HFR 오늘 같은 경우도 12% 넘게 상승한 모습 보였는데요. 어떻게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네, 일단은 34,300원이잖아요. HFR 5G 통신장비 관련주이고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HFR이 좀 더 세게 올랐던 거. 오늘 사실 5G 통신장비 관련해서는 이노와이어리스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이노와이어리스가 한 20% 정도 올랐었고 그다음에 HFR 같은 경우 한 12% 올라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어떻게 올랐다 이 상승률이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를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좀 주춤하다 그러면서 조금 네. 사실 HFR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사실 매출이 많거든요. 근데 일본이 도쿄올림픽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많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간 좀 완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도쿄올림픽 그대로 물론 그대로 가겠지만 네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퍼진다 그래도 그대로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도쿄올림픽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본 쪽에 이제 매출이 많은 HFR이 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를 상향했어요 제가. 네. 34,500원도 상향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고가가 35,450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두 번이나 올렸는데 오늘 결국 목표가 터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상향하셨다는데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근데 전 이미 오늘 수익실은 돼버렸고요. 눈물을 먹고 수익실을 했습니다. 진짜 수익실 안 하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네.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예, 결국 갑자기 급등하면서 결국 목표가를 터치해버려서 저희 목표가 수익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제 이렇게 되면 분봉을 썰어야 되겠죠. 분봉으로 썰어야 되는데 보시면 33,300원 네. 이 정도를 제가 봤을 때는 뭐 트레일링 스탑을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꾸준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쭉 꾸준히 목표가를 따로 위에 목표가를 잡지 마시고 네. 아래 트레일링 스탑만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좀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꺾였을 때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5일선 이탈하게 되면 네. 5일선이 따라 올라올 거니까 5일선 이탈하게 되면 그때 매도하시면 된다. 예, 저보다 수익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1045님께서 주셨네요. 웰크론 이 매수가 7,100원 비중 15%입니다. 자, 급락하는데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맞습니다. 좀 웰크론 좀 마스크 관련 좀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네, 필터 관련 네, 테마주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10% 정도 이 급락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웰크론 같은 경우는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지금 급락세를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웰크론은 차트를 좀 길게 펼쳐서 한번 보면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웰크론은 항상 패턴이 이렇습니다. 한번 꼭대기를 찍고 난 다음에 밀리기 시작하면은 우후죽순 쭈르륵 밀리는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항상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이제 테마주로 좀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테마 이슈가 조금 시장에서 좀 잦아질 때는 네.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말 그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9,470원까지 갔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미 제가 이전에도 웨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9,400원까지는 뭐 보지는 못했지만 8,400원 이 정도 위에서는 무조건 터는 게 좋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간다 하더라도 10,000원짜리를 안착해가지고 쭉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로만 그 당시 미세먼지의 테마로만 가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계속 뭐 악영향 끼치고 막 뉴스에서 좀 나오고 이래줘야 되는데 그런 영향이 나오지가 않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웨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장에서 소외되면서 지수가 상승해도 계속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전략을 좀 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본인이 정말 그래도 지금 비중이 15%인데 여기서 추가받는 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손절 자리를 이 자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4,680원짜리 이탈하면은 일단 손절을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4,680원짜리가 상단 지지 그러니까 이제 박스 지지를 했던 이제 수평 추세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박스 지지를 조금 돌파하고 올라가는 이제 상단 저항선의 위쪽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탈되면은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4,680원 이 자리가 이전에 상승 파형이 시작됐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가 무너지면 좋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또 이제 2,0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네. 굉장히 막 떨어질 때는 굉장히 우후죽순 추푼 나이처럼 떨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테마주로 공략을 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야 되는 종목이지 이 종목을 뒤늦게 7,000원대 들어가셨다. 7,100원. 이미 손절이 나가셨어야 했는데 이미 7,000원대 들어갔으면 이미 한 이 정도 자리 되겠죠. 한 6,500원에서 6,700원 정도 이탈했을 때는 바로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밀리기 시작하면 우후죽순 밀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실 때는 차트를 조금 늘려서 차트를 키워서 보시는 게 차트를 조금 줄여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의 모양이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기 때문에 학습 효과라는 게 있죠. 항상 이렇게 고점을 찍고 밀릴 때 아주 많이 떨어지는 이런 진포를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를 받는다면 이런 전략을 할 수가 있겠죠. 추가를 받는다면은 4,000 뭐 한 700원에서 800원대 네. 추가를 받고 손절은 4,680원 짧게 추가받는 데서 짧게 이탈하면은 손절해버리는 전략. 그러면 이제 단가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너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7,100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추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하락 쪽에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4,680원 4,680원 자리를 일단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4,680원 자리가 이탈되면 일단은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웨이크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미세먼지가 다시 한번 조금 시장에서 조금 화두가 되고 이럴 때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 저는 판단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290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하이트 진로 이 매수가 31,200원, 비중 20%입니다. 자, 기생충 수혜라던데 왜 하락하죠? 라고 주셨네요. 참 잘 엮었습니다. 참 잘 엮었는데, 자, 기생충에 관련돼서 이 송강호 측에 이제 가족이 좀 먹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네네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자 기생충 수혜주로도 뽑히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거는 네. 기생충 수혜주로 따졌을 때 이제 원래 이제 바른손, ENA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네. 바른손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바른손은 지금 3연상이거든요. 예, 바른손은 실제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고 바른손 ENA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죠. ENA가 돈을 벌지 바른손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바른손 아무 관계가 없는데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그렇게 돈으로 말씀하셨어요. 박윤호 감독님이 아카데미 시작할 때 바른손이라고 얘기를 네.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회사로 뭔가 자금이 가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수혜는 없다라고 실질적인 수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이트질로 보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이트질로 그러면서 이제 나온 수혜주 해가지고 이제 짜파구리 해가지고 네, 농심, 유명하죠. 네. 그 다음에 필라이트 하이트질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하이트질로 차트고요. 농심 차트를 한번 볼게요. 농심 차트를 보시면은 농심은 오늘 크게 뽑았습니다. 근데 하이트질로는 오늘 안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짜파구리와 너구리는 아니 짜파게티와 너구리는 현재 어디에 있냐면 해외에 이미 다 진출해 있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조리법을 이렇게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자, 네. 농심에서 이걸 올려놨다고 해요. 조리법 이렇게 짜파구리 어. 기생충 짜파구리 레시피 해가지고 기가 막히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다. 저는 안 해먹어봤는데 일단은 네. 하이티즈로는 그런 면이 없다. 필라이트가 현재 해외에 이미 나가 있으면 어.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었겠지만 네. 현재 국내에서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에서야 수출한다고 막 네. 작업하고 막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어. 그래서 하이티즈로는 수혜주에서 약간 좀 네. 살짝 비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네. 그래서 하이티즐로 31,200원이잖아요. 비중 20%잖아요. 근데 하이티즐로는 일단은 지지라인이 한 28,500원이 있으니까 28,500원까지 일단 보시고 28,500원 깨지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최종 손절가는 저는 27,500원까지 보여지고요. 네. 하이티즐로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 제가 봤을 때는 하이티즐로 같은 경우 이제 그 국산화 수혜주, 네. 아니, 국산화 수혜주가 아니라 애국 테마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요즘 하락 위험을 좀 더 대비할 될 때다.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된다. 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문자 상담 와 있네요. 현재 셀리벌이 65,000원입니다. 이 비중은 20%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5681님께서 주셨네요. 셀리벌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 보사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네. 일단 셀리버리는 어차피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네.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관련주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마케팅 정말 잘하는 회사거든요. 네. 회장님이 어디 가셔도 실시간으로 계속 뉴스 내보내는 회사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절실하게 잘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참 저는 주가 전망도 좋다. 그 플랫폼 관련해서 기술 네. 수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셀리버리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회사인데 4월까지만 보자. 전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4월까지 빨리 시세를 뽑아야 되겠죠. 네. 매수가가 얼마죠? 현재 65,000원입니다. 65,000원이면 네. 추가적으로 계속 보시고 오. 계속 보시고 저는 그냥 일단 비중이 몇 %인지 제가 이제 까먹어가지고 20% 네요. 20%면 네. 81,000원, 81,700원 비중 한 여기서 한 절반 줄이고 나머지는 계속 끝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 네. 20%까지 담기는 좀 약간 셀레버리 가지고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항암제 관련주 종목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 종목을 약간 두 개로 분산한다면은 비중 20%로 잡는다 보시면 네. 될 거거든요. 각각 10%씩 해가지고 그래서 셀리버리 20%는 약간 좀 많으니까 81,700원 이쯤 라인에서 올라오면 좀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만 끌고 가자. 나머지는 21선 이탈할 때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371님께서 또 보내주셨네요. 해외 선물 상담입니다. 파운드, 이 파운드에 관련해서 매도로 좀 계속 재미를 봤습니다. 이제는 좀 매수로 봐야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우리 리치리치스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파운드를 매수를 보신다면은 저 같으면은 오늘 장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하단 추세선을 막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은 맞아요. 근데 만약 매수를 보신다면은 오늘 장보다는 내일 장 정도, 내일 장에 약간 눌릴 때 매수를 보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일 장에 매수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일봉상의 추세선이 있습니다.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솔직히 파운드를 매수 쪽으로 보는 거는 조금 약간 위험 부담이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운드가 다시금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로에 대한 말 그대로 유럽 쪽의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된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을 많이 이뤄오긴 했는데 지금도 약간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추세선을 깨고 다시 한번 아래쪽 1.27 이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파운드는 상승이 조금 많이 일어났지만은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저가를 잘 잡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파운드하고 유로하고 같은 개념으로 원래 옛날에는 파운드와 유로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파운드는 이제 영국의 파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브렉시트 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진정세가 되면서 좀 올라간 게 있죠. 하지만 유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유로는 조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거의 연최저점에 밀려 있죠. 연최저점에 밀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많이 하락한 환율 정도를 조금 노려가지고 극점을 노려서 매수를 조금 타점을 노리시는 게 정말 좋은 가격대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파운드 같은 경우는 좀 차트가 좀 수정이 됐네요. 자, 파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 추세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봉상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한번 3양봉 다음에 내일 정도에 약간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눌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살 종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코멘트를 저희가 알아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 투자의 굿 아이디어,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 먼저 한 주간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떠한 트윗을 날렸고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